자, 이제 새로운 삼각함수라는 단원에 대해서 공부가 시작이 될 건데요. 삼각함수, 우와, 삼각. 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 삼각, 사인, 코사인, 탄젠트 맞습니다. 네, 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 등등등으로 뭔가 함수가 만들어질 건데, 우리가 각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각이라는 건 두 개의 반직선이 있었어. 두 반직선이 자, 이렇게 생긴 OA라는 반직선과 OB라는 반직선. 반직선 OA와 자, 반직선 표시예요. 이게 반직선 OB. 이 둘에 의하여 이 반직선이 O에서 이렇게 같은 O에서 이렇게 반직선이 쭉 이루어질 때 이 반직선과 반직선 사이에 이루어진 이 각의 크기, 벌어져 있는 크기 있죠? 이걸 각이라고 불렀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각도기로 이 부분을 각을 쟀더니 뭐 42도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반직선이 평평한 평각 180도를 정말 180개로 나누어 놓고 그 180개 중에 하나를 1도라고 하자. 그리고 각 1도가 90개 모이면 딱 직각이 되더라, 수직이더라, 뭐 요런 의미였어요. 자, 각에 대한 의미.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사용하던 각에 대한 의미가 요거였어. 근데 이걸 이제 새롭게 정의를 내려볼 거야. 이게 실제 정의인데요. 평면 위에 두 반직선 OX와 OP가 각 XOP를 결정할 때, 자, 반직선 봐봐. 반직선 OX와 OP에 의해서 각 XOP, 그러니까 이 각이지. 이 각을 결정할 때 각 XOP의 크기는 반직선 OP는 고정. 이 고정이 고정된 반직선 OX의 위치에서 점 O를 중심으로 반직선 OP까지 위치까지 회전한 OP의 위치까지 회전한 거다. 그러니까 OX는 고정시켜 놓고, 자, 이 OX는 고정시켜 놓을 건데, 이 고정시켜져 있는 이 반직선을 시초선이라고 불러요. 시초선. 그리고 OP를 회전시킬 거야. 이렇게 회전시켜. O를 고정으로 해놓고 이렇게 회전시킨 거야. 예, 회전시켰을 때 그 회전한 양, 회전한 크기, 이걸 일반각이라고 하고요. 각이라고 하고요. 고정되어 있는 반직선은 시초선, 움직이는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합니다. 동경. 그러니까 시초선에서 동경이 얼마만큼 회전되어져 있는가. 시초선을 기준으로 이 동경이 얼마만큼 회전되어져 있는가. 이 회전한 크기의 양, 회전한 양을 각이라고 한다는 거야. 회전할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걸 양의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하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니까 시계 반대가 이 방향이죠. 시계 방향 이 방향이고요.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양의 방향,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음의 방향. 양의 방향이니까 플러스 부, 음의 방향은 마이너스 부를 붙여서 각을 표시할 겁니다. 시초선은 처음 시작하는 선이고 동경은 움직이는 선이라는 뜻이다. 네, 한자어예요. 각의 크기를 나타낼 때 양의 보는 생략하더라. 뭐 일반적인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타내지는 각 중에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하던 각을 일반각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일반각. 자, 시초선 OX에서 동경 OP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요 크기가 알파만큼 우리가 사용하는 각 알파 각만큼 벌어져 있을 거야. 예를 들면 자, 시초선 OX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동경 OP가 이만큼 벌어져 있어.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내었던 각을 재었더니 이 각의 크기가 60도더래. 그렇지?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으니까 플러스 60도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궁금한 점이 있어. 지금 이 OP는 움직이고 있진 않지. 막 움직이다가 지금 멈춰져 있는 거야. 회전되어서 양의 방향으로 회전하다가 멈춰 있어. 근데 궁금해. 과연 얘가 정말 60도만큼만 움직였을까? 정말 이만큼만 움직였을까? 모르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한 바퀴를 돌고 나서 60도를 더 움직였을 수도 있지. 그럼 실제로 몇 도를 움직인 거야? 자, 한 바퀴를 돌면 360도를 돈 거야. 근데 거기에다가 60도만큼 더 돌았단 말이야. 실제로는 420도를 돈 거죠. 근데 또 정말 한 바퀴만 돌았을 모르잖아. 하나, 두 바퀴 돌고 60도를 움직였을 수도 있지. 두 바퀴를 돌았으니까 360도 곱하기 2만큼 돌고 또 60도만큼 돌아서 720에다가 60이니까 780도를 돌았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60도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근데 한 바퀴를 돌던, 두 바퀴를 돌던, 세 바퀴를 돌던 n 바퀴를 돌았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360도짜리를 n 바퀴 돌고 나서 60도만큼 움직였다. 어쨌든 현재 각의 위치는 이 각이니까, 변하지 않는 각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360 곱하기 n 플러스 60도, 이렇게 표현하는 걸 일반각이라고 해요. 시초선 OX와 동견 OP가 나타내는 한 각의 크기를 여기에서는 그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하면, 그러니까 실제 이 크기는 알파야. 근데 얘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360 곱하기 n바퀴, 자, n바퀴, n은 정수예요. 정수라는 건 0도 가능하고 음의 정수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도 가능합니다. 네, 이것을 일반각이라고 해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라고 할 때 알파는 0도 이상 360도 이하의 범위에서만. 음수 아니지. 음수 아니야.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것도 각을 표시할 때가 필요해. 그때 이 각 알파는, 그러니까 n을 음의 정수로 표현해. n은. 근데 알파는 무조건 양수로 표현할 겁니다. 예, 그것도 문제를 풀면서 각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나올 거예요. 일반각을 잠깐만. 일반각을 여기부터 풀고 와야 되겠다. 자, 개념체크 선생님 개념체크를 풀어볼게요. 자, 60도 OX 그림으로 나타내어라. 60도는 여기가 OX, OP에서 이렇게 60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자, 570도는요. 570도는 360도에다가 210도만큼 움직였니? 그게 더해진 거지? 한 바퀴 돌고 210도면 180도에다가 30도만큼 더 움직여서 이렇게까지 움직인 거야. 그렇죠? 마이너스 240도는 거꾸로. 자, 요렇게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면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180, 그리고 180, 60도니까 이 정도까지 움직여 있을 거야. 이렇게 각을 한번 표시해 보세요. 자, 일반각을 360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각이라고 나타내는데, n은 정수고 알파는 무조건 양의 각으로 표시하기, 이렇게 약속을 했었어. 양의 각으로 나타내기. 440도. 430도는 360도 곱하기 1, 그리고 더하기 몇 도니? 70도. 그렇죠? 예. 그래서 1은 굳이 안 써도 상관없어요. 360 곱하기 n 플러스 70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670도. 360으로 나눠볼까? 어차피 두 바퀴는 안 되겠지? 310도네요. 네, 그래서 670도는 360 곱하기 n 그리고 310도만큼 움직인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음의 각이다, 얘들아. 자, 음의 각 보세요. 마이너스 110도. 마이너스 110도는 360보다 크진 않지, 이 절대값이. 그러니까 우리가 0에서 360도, 720도, 이게 한 바퀴야.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움직인 거야. 그럼 음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도 마이너스 360도, 마이너스 720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80도
마이너스 360도가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음의 방향으로 두 바퀴, 음의 방향으로 세 바퀴 이렇게 나타낼 때 예를 들어서 590도 선생님 먼저 표현하면 590도는 마이너스 360과 마이너스 720도 사이에 어떤 각이지? 자, 우리 정수부분, 소수부분 나타날 때와 같은데 이 마이너스 910도, 590도를요. 마이너스 360도 더하기 마이너스 230도라고 표현하면 각 자체가 음수야. 음수는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360도를 한번 더해주고 360도를 한번 빼줘야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560도는 마이너스 720도에서 130도만큼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각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마이너스 590도를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30도라고 표현해주면 돼. 물론 여기서 n은 마이너스 2겠지. 그럼 방법. 자, 방법 봐봐. 방금 마이너스 590도는 360도와 마이너스 720도 사이에 있지? 그래서 선생님이 720에서 590도를 뺍니다. 130 나오죠? 네, 음의 방향으로 갔으니까 360 곱하기 n 플러스 130이라고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개념으로 잠깐만 돌아와서 자, 이제 4분면의 각이라고 나타내어져 있는데 네, 우리가 함수를 나타낼 거니까 좌표 평면을 이루는 x축과 y축과 원점에 대해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있는 각, 동경이 각각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위치할 때에 각의 크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일단 x축 자체의 이 원점에서 오른쪽 양의 방향으로 x축은 0도죠. 그럼 0도가 이렇게 움직였어. 이거 몇 도야? 90도요. 그 다음에 또 이만큼 90도만큼 움직이니까 180도요. 또 이렇게 움직이면 270도가 되고 한 바퀴를 다 채우면 360도가 되겠죠. 네, 그래서 0도 또는 360도라고 나타내질 수 있는데 그럼 1사분면 볼까요? 1사분면에 위치해 있는 이 부분에 어떤 일반각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보면 이 각은 몇 도보다는 0도보다 크지. 그러니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는 승약. 0도보다는 크고 알파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는 작다. 요 사이에 있다. 1사분면은. 그럼 2사분면은 360 곱하기 n 플러스 90도.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게 90도니까 이거보다는 크고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보다는 작다. 자, 이게 포인트죠? 90도, 180도 사이에. 3, 4분면은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보다는 크고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보다는 작습니다. 이게 포인트죠? 180도와 270도 사이에 있더라. 마지막 4, 4분면을 나타낼 때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보다는 크고요. 360 플러스 곱하기 n 플러스 360도보다는 작겠죠. 네, 그래서 270도와 360도 사이에 위치한 각은 4, 4분면에 위치한 각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포인트는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지, 90보다 크고 180보다 작은지, 180보다 크고 270보다 작은지, 270도보다 크고 360도보다 작은지 그 각의 위치에 따라서 몇 사분면에 위치한 각이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볼까요? 530도네요. 530도는 360
곱하기 1 더하기 170도라고 나타내져 있는데 이 170도가 정확히 표현하면 170도는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기 때문에 이 사분면에 위치한 각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음의 각 보자. 마이너스 700도는 720도, 마이너스 720도에다가 20도를 그냥 다시 더한 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 알파는 양의 각으로 나타내는 거. 20도니까 1사분면에 위치한 각이다. 자, 좌표평면에서 시초선은 보통 x축 양의 방향, 보통 일반적으로 항상 원점에서 x축 양의 방향으로 구어 있는 이 x축의 양의 방향이 있죠? 이걸 시초선으로 나타냅니다. 동경이 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 등과 같이 좌표축 위에 있을 때는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당연하죠. 자, 걔는 플러스 일반각의 표현. 시초선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동경의 위치는 하나로 정해질 거야. 근데 동경의 위치는 하나지만 그 동경이 몇 바퀴 회전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바퀴 회전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회전수는 정수로 나타낸다는 거야. 회전수는 그냥 회전했구나 라는 거지. 실제 각의 위치는 요 각의 크기, 현재 위치해져 있는 동경의 위치가 일반 각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방금 선생님이 4분면과 일반각을 나타낸 거고, 자, 이제 일반적으로 각을 세타, 이렇게 해서 세타라고 표현할 건데, 이 세타의 범위를 이제 일반각으로 나타낸 게 외워졌겠지. 360 곱하기 n은 그냥 일반적으로 붙어 있는 거야. 몇 바퀴 돌았어, 뭐 이런 뜻이니까. 중요한 건 0도부터 90도 사이 1사분면, 90도와 180도 사이 2사분면, 180도와 270도 사이가 3사분면, 270도와 360도 사이가 4사분면입니다.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다시 한번 설명을 붙일 거고요. 자, 문제 잠깐만 볼까요?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일 때 3번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을 모두 구해보거라. 일사분면 어딘가에 이렇게 해서 세타라는 각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럼 이 세타라는 각은요 360도 곱하기 n보다는 클 거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는 작을 거야. 이 사이에 위치할 거야. 근데 3분의 세타, 자, 여기에서 물론 n은 정수죠. 네, 정수라는 건 0도 가능하고 음수도 가능한 수입니다.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3분의 세타 만들면 어떻게? 각의 크기를 다 3으로 한번 나눠주면 되겠지. 자, 3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세타는 120도 곱하기 n. 자, 이건 하나의 항이니까 이렇게만 약분한 거야. 도보다는 크고, 자, 여기서는 분자가 항이 두 개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줘야 되지.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 사이에 있더라. 자, 이게 실제 3분의 세타의 위치인 거야. 120도 곱하기 n과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 사이. 그럼 n에다가 이제 우리는 0부터 한번 넣어보자. n이 0일 때, n이 0이면 3분의 세타는 0도와 30도 사이에 있겠지. 0도와 30도 사이에 있으면 몇 분면? 제 1, 4분면에 위치해요. 그럼 두 번째 n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볼까요? n이 1일 때는 120도와 120 플러스 30이니까 150도 사이에 있겠지? 120도와 150도 사이에 있으면 몇 사분면이에요? 제 2, 4분면에 위치할 겁니다. 세 번째 n에다가 2를 넣어볼까? n에다가 2 넣으면 120 곱하기 240도와 240도부터 30도 더 큰 거니까 270도 사이에 있겠지. 자, 240도와 270도 사이면 180과 270 사이 어딘가니까 3, 4분면이겠죠. 제 3, 4분면에 위치할 수도 있고요. n에다가 3도 한번 넣어봅시다. n에다가 3을 대입하면 360도와 360도 플러스 30도니까 30도라고 표현하자. 원래는 390도죠. 원래는 390도인데 우리가 360도라는 건 실은 0도와 같고 390도라는 건 30도와 같죠. 위치는, 동경의 위치는.
그럼 0도와 30도 사이는 다시 제 1사분면이네. 그러니까 1사분면 가능, 2사분면 가능, 3사분면 가능, 그리고 또 1사분면 가능. 그럼 반복될 거야, 똑같은 게. 그래서 1, 2, 3, 4분면에는 위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세타가 1사분면에 위치해 있을 때 3번의 세타는 1, 2, 3, 4분면에는 다 있을 수 있어. 4, 4분면에는 있을 수 없겠구나.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동경의 위치 관계인데 이게 시험에 한 문제 정도는 잘 나와요. 근데 이 동경의 위치의 관계가 잠깐 와볼래? 자, 동경의 위치 관계 봐봐. 두 동경이 일치할 때 봐봐. 두 동경이 일직선이 있고 방향이 반대일 때, 두 동경이 x축의 대칭일 때, 두 동경이 y축의 대칭일 때, 두 동경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일 때 이렇게 나오지. 자, 이거를 다 외워야 실제로는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워야 되고 이거를 선생님이 외우지 않고 식으로 따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할 거니까 선생님처럼 요거를 한번 다 유도해서 직접 요 부분에다가 왜 안 써지니? 이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유도를 해봐야 됩니다. 시험에 나왔을 때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하나씩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하는지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게요. 자, 두 동경이 일치한다. 이 상황 먼저 그려보면 두 동경이 하나는 이렇게 있고 하나는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각은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왔어. 자, 이걸 알파라고 하자. 그럼 한 동경은 그냥 이만큼만 왔어. 이걸 베타라고 하자. 이때 알파라는 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세타라고 선생님이 가정을 할게요. 베타는 360도 곱하기 n보다 아니야. 더 그냥 한 바퀴 돌았다고 칠게요. 360 곱하기 1 플러스 세타. 베타는 그냥 안 돌고 세타만큼 움직였다고 칠게. 어쨌든 두 동경의 위치가 같으면 알파에서 베타를 뺐을 때 요 각이 지워지겠지. 위치는 지워져. 다만 360 곱하기 1만 남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각,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보고 이해를 잘 해줘야 되는데 알파는 한 바퀴 돈 거에다가 지금 요만큼의 각이 하나 더해져 있지. 베타는 그대로 요만큼이 더해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큰 각에서 작은 각을 빼면 이 부분이 지워질 거야. 그러니까 그냥 돌았다. 한 바퀴 돌았다. 근데 한 바퀴일지 두 바퀴일지 몰라. 그래서 큰 각에서 작은 각을 뺐을 때 360 곱하기 n만큼만 남더라. 그러니까 실제 동경의 위치를 빼니까 0도의 위치에 있더라.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360 곱하기 n이라고 표현하더라. 라고 외워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이다. 자, 이것도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x축, y축 이렇게 있고 이 일직선이 그냥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하나는 각이 여기서부터 여기에 있어. 이걸 알파라고 하고 작은 각을 이만큼 베타라고 하자. 그쵸? 그러니까 알파 각은 원점에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야. 3, 4분면. 베타 각은 1, 4분면. 그래서 얘가 하나의 일직선을 이루고 있고 방향이 반대에 있지. 근데 이때 베타를 이루는 이만큼의 각이랑 알파에서 요만큼의 조각이랑 각의 크기는 같죠. 막꼭지 각이니까. 그러니까 알파 각에서 베타 각을 빼면 실제로 여기까지의 크기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의 크기는 360 곱하기 n에다가 180도를 더한 크기만큼 같아집니다. 요 180도를 더한 크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크기만 남겠지. 네, 케이크 조각 생각해 보세요. 요 베타와 크기 같은 이만큼을 뺐으니까 180도만 남는 겁니다. 이게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인 거.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도에 그러니까 위치는
180도랑 같다. 이렇게 위치가 잡힌다는 거야. 세 번째,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X축과 Y축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X축은 어쨌든 여기 있지. X축에서 대해서 대칭이라는 게 한 각은 이렇게 있고 이거랑 크기가 같은 한 각이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큰 동경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야. 이거를 알파각. 작은 동경은 이만큼 움직인 걸 베타각이라고 해볼게. 근데 이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베타각과 크기가 같은 이만큼의 각의 크기가 베타랑 크기는 각의 크기는 똑같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한 바퀴가 되는 거야. 물론 한 여러 바퀴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360 곱하기 n이랑 같다.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알파 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리고 베타가 이만큼이었어. 요걸 잘라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 딱 한 바퀴 붙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X축에 대해서 대칭일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 곱하기 n이다.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문제 나왔을 때 빨리 대충 그림을 X축의 대칭 그림을 그려놓고 알파랑 베타랑 더해야 될까 빼야 될까를 결정해 주는 거야. 네 번째,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X축과 Y축이 있을 때 Y축은 여기 있죠. 그럼 Y축의 대칭인 각 두 개를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이게 얘네 둘이 Y축 대칭이지. 그럼 여기서 큰 각을 알파라고 놔. 자, 큰 각이 이만큼, 요걸 알파라고 보고, 작은 각, 자, 이 각을 이만큼 베타라고 보자고요. 그럼 이때는 요 베타, 요 작은 부분이랑 여기 있는 부분이랑 서로 각의 크기가 똑같겠지. 그러니까 베타에 있는 각을 잘라서 여기다가 베타의 각을 갖다 붙이면 180도가 됩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도가 돼요. 직접 해봐야 돼. 그래서 네, 한번 잘라서 붙여보시고 마지막 두 동경이 y는 x란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y는 x란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원점을 지나면서 45도짜리인 이렇게 생긴 y는 x란 직선이 있을 때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두 각이 하나는 이쯤에, 그러면 여기 각이랑 크기가 같은 대칭각이니까 여기쯤에 이렇게 있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역시 큰 각을 알파각, 자, 큰 각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인 거죠. 이게 알파. 작은 각, 이 각을 작은 각 베타각이라고 할 거야. 근데 이 베타각을 이만큼의 크기를 잘라서 붙이면 여기랑 크기가 똑같죠. 그러니까 베타각을 잘라서 여기다 붙였을 때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90도가 되는 거야. 360 곱하기 n 플러스 90도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알파와 베타각을 더하거나 알파와 베타각을 뺐을 때 0도 또는 180도 또는 90도가 되게끔 각의 위치를 잡아놓고 식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두 동경의 위치 관계.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누가 봐도 7세타가 크고 세타가 작은 거야. 이 동경이 일치한데, 자, 일치한데 이때 세타는 0도와 90도 사이에 있는 세타에 대해서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해보거라. 그러면 그림을 그려. 자, 일치한다고 X축, Y축인데 하나가 7세타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세타도 이렇게 있겠네. 그럼 어쨌든 7세타와 세타의 현재 위치는 같으니까 7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360도 곱하기 그냥 n, 0도와 같겠구나. 네,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림 그리고 식 만드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만 되고 유도만 할 수 있으면 식은 몇 초 안 걸려요. 6세타는 360 곱하기 n이니까 양변을 6으로 나눠주면 세타는 60도 곱하기 n 하고 나오겠지. 이제 n에다가 0부터 하나 넣어서 0도와 90도 사이에 있는 n을 다 찾아주는 거야.
자, 얘는 정수니까 n이 0일 때 세타는 0도. 근데 0도보다 커야 돼. 땡. n이 1일 때 세타는 n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60도. 하나 나왔죠? n이 2일 때 세타에다가 2 대입하면 120도. 120도는 90도보다 큰 각이니까 땡. 그럼 60도밖에 없네요. 모두 구하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60도만 나오겠지. 그렇죠? 네, 근데 60도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보통 각의 크기가 모두 구하시오 그러면 2개 또는 3개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요거 다 그림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